하겠습니다. 자, 화면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화이트보드 보이시죠? 네, 화이트보드 보이시고. 자, 진보라는 거는요, 근대에 이제 들어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새로 생긴 개념이라고 있었는데, 이제 진보라는 개념으로 딱 굳어지게 나오게 된 거는 사실은 그 마르크스가 그 공산주의 이론을 하면서 그 변증법적 유물론, 유물변증법, 유물사관, 역사를 변증법 유물론으로 본 거잖아요. 그래서 그 정이 있고 반이 있고 갈등과 대립을 통해서 정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그 물질, 그 노동, 그 생산하는 거죠. 그리고 반에 해당되는 거는 사유에 해당되는 여기는 하부 구조, 여기는 상부 구조. 그래서 그러니까 법, 윤리, 도덕, 그 다음에 뭐 종교, 교육, 문화,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이게 정이고 이게 반인데 이 정에 해당되는 하부 구조는 끊임없이 변화하기를 원해요. 시대에 맞추어서. 근데 하부 구조에서 사실은 먼저 생겼고 그 나중에 법도 생기고 윤리, 종교, 교육 이런 것들이 생겼는데 이 상부 구조는 한 번 정해지면 잘 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정과 반이 갈등을 통해서, 근데 그냥 갈등을 통해서 새로운 합이 나가는 게 아니라 잘 안 바뀌고 이것이 이 상부 구조가 하부 구조를 자꾸 통제하기 때문에 어떻게 바꾸냐면 혁명이죠. 뒤집어 엎는 거예요. 뒤집어 엎으면서 새로운 합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발전된 거예요. 좀 더 나아진 발전된 모습이라고 해서 진보라는 말을 쓰게 되었습니다. 나아졌다는 거죠. 역사가 나아지고 발전되어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진보라는 개념이 그래서 나왔는데 마르크스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쩌면 뭔가 뒤집어 엎고 변화시키고 바꾸고 개혁하고 특히 이제 그 유물론을 기반으로 한 그런 이제 논리를 가진 사람들을 이제 진보주의자라고 이제 지금은 어떻게 하나의 이제 또 보통 명사화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요게 어느 시대에 통용이 되었냐면 근대 시대였어요. 그러면 지금 모든 것이 해체되거나 이 현대 시대에는 과연 이런 진보라는 개념이 이제 필요하냐? 근데 진보가 이루어지려면 이제 과거가 있어야 되고 과거의 것을 돌아보면서 과거에 이랬으니까 더 나은 모습으로 나가야 된다. 그래서 진보는 어떻게 보면 이제 역사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현대에 니체는요, 과거가 관심이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니체는 생철학자였거든요. 그냥 살아있는 거예요. 생 자체가 중요한 거지. 근데 생은 과거가 아니잖아요. 그냥 지금 현재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니체는요, 현재가 중요합니다. 현재만 강조해요. 그리고 현재에서 어딘가 모르죠. 그냥 미래를 향해서 의미 없이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가 없기 때문에 현재 살아있는 거면 중요하기 때문에 과거의 역사를 과거를 기록해 놓은 그런 기록인 역사도 부정을 해버리는, 그러니까 의도는 아닌데 생철학을 강조하다 보니까 역사, 과거도 다 부정해버리는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예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신도 다 죽었어요. 무예요. 그래서 현재 나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이 니체 철학이고요.
이 니체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모든 것이 해체되고 난 이 시대도 똑같아요. 그래서 현재로부터 시작하고요. 그 어딘지 모르지만 이제 미래를 향해서 계획해서 나가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는 진보, 좀 더 뭐 개혁을 통하든 혁명을 통하든 조금 더 나아가는, 좀 더 발전된 그 진보가 있을까요? 이 제목에 보면 같음 또 다름이라고 나오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더 진보된 것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하다는 거예요. 즉 쉽게 말해서 별 차이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했던 그런 어떤 진보 없다는 거예요. 발전된 것이 없다고 보는 겁니다. 이 이제 사회학자는요, 이 책의 저자는요, 현대의 진보는요, 근대처럼 마르크스가 얘기했던 그런 정반합, 변증법을 통해서, 투쟁을 통해서 그렇게 체계적으로 발전해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에 근대시대 때만 하더라도 여기에 이제 여호수아 담론이라고 나오잖아요. 읽어보셔서 아시겠죠? 도대체 이게 뭐냐? 아까 우리 강 목사님께서 잘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끌어가는 주체가 있는 거예요. 진보를 이끌어가는 주체, 그리고 그 사람들을, 대중들을 이렇게 어떤 기준을 제시하고 이렇게 따라와. 여호수아가 리더가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잖아요. 이끌어가는 주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따라서 지도자가 이끌고 가는 거예요. 근대가 이런 시대였죠. 그리고 기준이 있었고요. 법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이끌어 갔는데 현대는 어떻습니까? 이런 주체가 있습니까? 국가가, 사회가 이끌어 갑니까? 아니에요. 그러면 주체가 누구죠? 현대에서는 개인이에요. 개인이 알아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보를 이루어갈 주체도 개인인데, 개인이 그런 뭐 사회나 뭐 이런 것들을 변혁시켜서 이끌어갈 만한 능력이 안 된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겁니다. 그냥 개인은 각자 광야에 혼자 떨어져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사회나 국가가 개인에게 어떻게 하라고 얘기해 주지 않고요. 종교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러니 혼자서 알아서 진보를 이루어 나가세요.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도 알려주지 않는데. 그러니 진보라는 말은 있습니다만 어떤 근대 시대처럼 정말 그 정반합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이루어 나가는 진보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념만 남은 거예요. 그러면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그럼 진보라는 그런 거를 놓고 봤을 때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라는 것을 이 이제 저자가 어떤 그림을 보고 발터 베냐민, 저희 한번 했었죠. 발터 베냐민이라는 사람이 어떤 그림을 보고 이제 해석을 했는데요. 그 그림을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림 보이시나요? 예, 예, 보이시죠? 이 그림이요. 폴 클레라는 사람의 제목이 새로운 천사라는 그림이래요. 전혀 천사처럼 생겼는데, 제가 보기에 사자처럼 생겼는데, 이 그림이 그냥 그림이에요. 새로운 천사라는 그림인데, 이 그림을 보고 발터 벤야민이라는 그 철학자가 이제 해석을 한 거죠. 그림에 대한 재해석입니다.
역사의 개념에 대하여라는 책을 썼는데요. 그 책에서 이 그림을 해석을 했습니다. 내 날개는 날아오를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제 날개인 거죠. 옆에 이렇게 꺾여 있는. 난 기꺼이 되돌아가련다. 살아있는 시간 동안 내가 머문다 하더라도 난 별로 행복하지 않을 테니까. 방금 읽어드린 거는 게르하르트 숄렘이라는 사람의 천사로부터 인사라는 시입니다. 자, 이 그림을 보고 자, 발터 벤야민이 어떻게 해석했는지를 제가 이 책에 발터 벤야민의 역사의 개념에 대하여라는 책에 나온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한 천사가 있다. 천사가 보면 눈을 보시면 자신이 응시하고 있는 것으로부터 막 물러나려고 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니까 천사가 지금 정면에 무엇인가를 쫙 뚜렷하게 봤는데 거기서부터 지금 물러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눈은 크게 떠 있고 입은 열려 있으며 날개는 펼쳐져 있다. 발터 벤야민은 이 천사를 역사로 보았습니다. 역사의 천사는 틀림없이 이렇게 생겼을 것이다. 이 천사의 얼굴은 과거를 본다. 그러니까 이 천사가 응시하고 있었던 거는 과거라는 거예요. 과거의 사건들이 잇따라 우리 앞에 드러나는 곳에서 그는 단 하나, 유일한 파국을 본다. 그 결말을 본다는 겁니다. 그 파국은 끊임없이 폐허 위에 폐허를 쌓아 올리며 그것들을 천사의 발 앞에 내던지고 있다. 그는 기꺼이 그 자리에 머물면서 죽은 자들을 흔들어 깨우고 부서진 것을 다시 결합하고자 한다. 그러나 파라다이스로부터 불어오는, 여기서 파라다이스는 이제 미래예요. 불어오는 폭풍이 그의 날개에 휘몰아 들어가는데 그 폭풍은 천사가 더 이상 날개를 접지도 못할 만큼 강하다. 이 폭풍이 쉴 새 없이 그가 등을 돌리고 있는 미래로 밀어대고 있고 그 사이에 그의 앞에 쌓이는 폐허의 더미는 하늘까지 다다르고 있다. 우리가 진보라고 부르는 것이 바로 이 폭풍이다. 지금 방금 읽어드린 그 내용은 발터 베냐민이 이 그림을 보고 해석한 내용을 역사의 개념에 대하여 썼는데 그걸 그대로 읽어드렸습니다.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시겠죠? 네,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서 그 설명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천사는요, 역사를 이렇게 그림으로 형상화한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역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이렇게 폐허, 파국 이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자, 그것은요, 지나간 과거를 이제 뜻하는 거고요. 이제 과거가 이렇게 흘러가면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그것이 어떤 결과물들이 나오죠. 자, 그것을 이제 여기서는 폐허라고 썼습니다. 그래서 폐허들이 자꾸 이제 천사의 발 밑에 쌓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천사는 그 과거를 보면서 그 자기 발 밑에 쌓이는 그런 폐허들을 정리해서 이제 그것을 이렇게 만들어 볼만하도록 이렇게 정리해서 이제 이렇게 볼만하게 이렇게 만들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라는 폭풍이 막 천사를 미래를 향해서 확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 과거를 보고 정리할 시간을 갖지 못하게. 그래서 발밑에 쌓인 폐허들이 바람에 시간이라는 폭풍에 날려서 하늘까지 막 날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이 천사가 날개가 꺾여 있는 게 이 시간의 바람이 너무 거세서 앞으로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꺾여 있어요. 그래서 제대로 날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천사는 과거를 정리하고 가치 있는 것을 만들어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미래를 나아가려고 하지만 시간이라는 폭풍이 쉴 새 없이 휘몰아치기 때문에 해야지라고 생각은 하지만 아무것도 못하고 시간이란 폭풍에 떠밀려 가고 있습니다. 폭풍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날개도 제대로 펴지 못하고 꺾여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고 이제 그 발터 벤야민이 그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자, 지금의 역사는, 자, 공유 다시 화이트보드로 바꿀게요. 예, 화이트보드 보이시죠? 자, 역사는요, 달라져야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거를 어떻게 해요? 토대로 해서 이것을 이제 해석하고 정리해서 이 과거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같은 역사를 되풀이하지 말자. 그리고 이제 미래를 나가려고 하는데 폭풍이 있습니다. 이 폭풍은 무엇일까요? 시간이라는 폭풍이 막 휘몰아치는 거예요. 정신없게 우리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정리하지 못하고 그냥 막 그 휘몰아치는 대로 지금 휩쓸려 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 과거에는요, 미래에, 특히 이제 근대 시대 때는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지라는 전망이나 방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시를 하는 거죠. 여호수아 담론. 그래서 지도자든지 국가든지 사회든지 종교든지 딱 방향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갑시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왜 연초마다 그 목표를 세우고 그 해의 표를 세우지 않습니까? 그럼 그 표와 그 목회 계획에 맞추어서 쭉 이끌어 나가시잖아요. 근데 그게 근대 방법이에요. 근데 이 현대 시대에는요, 그게 이제 없는 거예요. 방향이나 전망이 다 없어지고 나니 사람들은 그냥 시간이라는 폭풍에 떠밀려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살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공부도 하자. 그런데 너무 바빠요. 막 시간에 쫓겨요. 그래서 막 공부도 제대로 못하고. 그렇다고 뭘 이렇게 목회도 뭐 사회생활도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정신없이 그냥 주어진 일에 허덕허덕 하면서 바쁘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의미 있거나 가치 있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시간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진보는요, 더 발전된 개념 이런 것들이 아니고요. 그냥 시간이 흘러가는 것만 있습니다. 그래서 비슷하거나 뭐 다르기도 한데 뭐 독인 객인 별 차이가 50보 100보 별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실제로 발전은 없고요. 생존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생존이라는 표현을 쓰죠. 발전이라는 표현이 아니라 그냥 살아남아야 되는 거죠. 이 흘러가는 시대 속에서 코로나에서도 새로운 생존해야 되고 이제 코로나 끝나니까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니까 다시 회복되고 경제도 나아지고 코로나 때문에 뭐 상업 자영업들도 어려웠고 국가도 어려웠으니까 이제 조금 나아지겠지 했는데 예상치 못한 전쟁이 터졌네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근데 두 나라 간의 전쟁인데 이로 인해서 전 세계가 지금 엄청난 타격을 받고 있죠. 우리나라는 또 그 물가가 너무 오르는 인플레이션 때문에 지금 그 고통을 받고 있고 장 보러 나가면요 너무 올라가지고 진짜 10,000원 가지고 가면 뭐 두 개? 어떨 때는 하나 사면 땡이에요. 물가가 너무 올랐습니다. 나아지는 게 없는 거예요. 뭘 어떻게 해야지 계획을 할 수가 없어요. 막 시간이란 폭풍이 막 우리를 휘몰아칩니다. 그래서 현재는 아무런 발전이 없고 진보를 이룰 만한 주체도 없고요. 개인이 알아서 진보를 이루라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릅니다. 이런 사회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 여기까지입니다. 굉장히 갑갑하시죠? 네.
예, 일단 공유를 마치고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